안녕하십니까. 찻사월 이야기의 심동균입니다. 오늘은 또 처음 오늘 이 얼굴을 여기 비치기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좀 1년여간의 우리 방송은 계속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손님분들 요청에 의해서 그 수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해서 오늘은 직접 우리 감독님과 함께 수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본론적으로 바로 얘기하죠. 네. 수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수리의 방법과 종류가 안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감독님이 직접 수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요. 치과 기공소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 30여 년간 기공소를 하시다 보니까는 손재주가 좋아요. 또 이 손재주가 맵다 하죠. 맵고 또 성격상 또 이렇게 자상하다 보니까는 꼼꼼하셔. 그래서 수리를 하면은 일본 수리 못지않게 예쁘게 나와요. 제가 이제 수리를 1,400여 점 갖고 있었는데 한 점 감독님한테 지금 새로 하고 있어요. 이 기존에 했던 거는 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본드, 화학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 것들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재료 갖고 수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이제 전 다 새로 뜯고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영락 없이 맞아요. 안에가 석고라든지 본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서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반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거는 안 된다 결정 내리고 다시 뜯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리가 이제 좋죠. 우리 수리는 석고 수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쁘고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는 우리 이제 감독님 모시고 그걸 방법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네. 수리의 이제 방법과 종류가 안 있습니까? 네.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수리에 궁금하면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네이버도 검색해 보시는데 그러니까 도자기 수리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킨츠키예요. 네, 킨츠키. 그렇죠. 킨츠키는 사실은 금으로 수리하다는 뜻인데 고치다는 뜻인데 이제 그거는 전통적인 일본 방식을 얘기할 때 킨츠키라고 해요. 그렇죠. 그거는 말 자체도 일본 그렇죠. 말이고. 그러니까 옷살을 만들어서 그 없는 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금이 간 곳을 옷으로 접착을 시킨다든지 또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감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으로 하느냐, 또 은분으로 하느냐, 또 아니면은 하얀 옷으로 마감을 해버리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일본 장인들이 쓰시는 킨츠키 방법이고, 이제 요즘은 효율적인 방법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만약에 이 사발을 여기 앞에 이제 사발이 하나 있는데, 이 사발을 차를 드실 용도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사실은 옷수리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식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 물이 녹아서 그렇죠. 그 길을 이렇게 씻겨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옷수리를 했다 손 쳐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한 달 만에 금방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옷이 완전히 건조되고 또 양생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으로 한다 해도 시간을 좀 둬야 되고 식용으로 하려면은 근데 이제 식용으로 안 하고 만약에 디스플레이 용도로 쓰겠다 아니면 내가 보고 즐기겠다 이제 이런 용도는 저희들 요즘은 이제 간편하게 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심지어는 이제 석고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석고를 넣는 경우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금분이나 은분하는 거는 옷살을 만들어서 하는데 디스플레이 하는 쪽은 옷살까지는 필요가 없을 그렇죠. 수도 있죠. 그리고 석고로 많이 하죠. 예, 또 매끈하기는 석고가 더 매끈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리되는 게 너무 매끈할 때는 속에 석고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근본으로 한 거고, 근본으로 해서 아주 요거 참 수리가 잘 됐어요. 예쁘게 됐어요. 자세히 보면 잘 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제된 옷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맞습니다. 이제 옷 색깔이 제대로 나오죠. 예, 옷으로 해서 이거는 식용으로 우리가 쓸 때 맞습니다. 많이 하는 거란 얘기죠. 요거는 식용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잘 벗겨지니까 좀 조심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안에가 안 깨졌으면 돼요. 근데 안에가 깨지고 한 거는 이 말차 우리가 저 차선을 갖고 이렇게 저을 때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심을 해라. 옷은 덜 벗겨지니까 아무래도 옷도 그러니까. 오래 쓰면 벗겨지니까. 옷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옷 수리를 하는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그냥 안에 그냥 옷 검은 옷 칠하고 그냥 바깥에 한번 칠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또 분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 맞아. 꼼꼼하면 그래서 필요한 그래서 거고. 옷칠도 아주 여러 번을 하고 그렇죠. 또 경화시키고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맡겨도 보통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그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로 꼼꼼하게 천천히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하는 수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시간이 돈인데 맞습니다. 가격이 싸다 보면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는 재료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하다. 그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은 그는 방법과 종류가 있다는 거. 근데 좋은 재료 갖고 좋게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럼 이제 만약 수리를 의뢰하게 되면 감독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자막에 보통 한 번씩 나가죠. 네. 수리 마술이 나가나. 낭만작이라고 나가죠. 낭만작이. 예, 우리가 낭만작이 제가 이제 하는 데가 낭만작이 수리 연구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전화 주시는데 일단은 요즘 워낙 커뮤니티가 좋으니까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사진을 먼저 이렇게 달라 합니다. 사진을 보고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조금 서로가 이렇게 의논을 해야 돼요. 하여튼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또 낭만자기 해서 전화번호가 또 나가요. 글로 전화 주셔도 되고. 갤러리로 하셔가지고 하셔도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또 손님들이 궁금한 게 예. 우리가 근본으로만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순은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주둥이 이렇게 자사오 주둥이나 아니면 이런데 순언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만들어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조를 해야 됩니다. 주조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순언으로. 순은으로. 대신에 이제 99.9 순언으로. 그럼 이제 돈은 조금 많이 들겠다, 그죠? 돈은 많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그 은값은 그래도 금값보다는 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과정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과정이 굉장히 이제 주조도 해야 되고 모양을 따듬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부어서 적합도 해야 되고 부어서 말려서 또 다듬어서 갖다 붙여서 마무리 지어서 그 과정은 금은 세공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금은 세공하시는 분들이 하는 과정을 원래 치과 기공에도 하거든요. 근데 그 치과 기공하는 그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주조하는 거. 상당히 까다로운 그렇죠, 작업 중에 그렇죠. 하나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도자기가 깨졌다 그러면은 일단 깨진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그 가치도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 깨진 거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뢰를 할 때는 충분한 고민한 다음에 네, 저번에 한번 의뢰 왔던 것 중에 자사오가 이렇게 반파가 된 게 있었어요. 반파가 돼가지고 너무 아끼는 거라서 이거를 꼭 수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수리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제 잘 생각들 해보시면 그게 이제 양심적으로 하는 얘기죠. 네. 또 다시 망가질 거 네. 굳이 해야 되겠냐 아니면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로 놀 것 같으면 맞아. 대충 해서 맞습니다. 놓으세요. 근데 사용을 하겠다면 네.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참고하고 다이기 중간 때문에. 부분 너무 뜨거운 물이 다니다면 다시 망가질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수리하시는 분들도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조금 더 심화된 얘기를 하다 맞습니다. 보면은 이 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건 관상용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식용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마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실 때는 좀 고심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리를 의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뭐 편집도 잘 안 하지만은 리얼하고 진실되게만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요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웅천 쪽에 요거 색깔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웅천 쪽에 이제 접시인데 접시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차나 한몸 잔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비파색이 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비파색이 아주 가까운 색이고, 근데 보통은 요 색이 잘 안 나와요. 요 이제 고물고물한 요 받침 같은 걸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로구나 하는 게 바로 웅천 이도다완 종류다 하는 얘기예요. 뒤에도 보면은 사선으로 깎인 거와 또 굽의 모양이라든지 이 태토, 흙의 질감, 이런 걸 여러 가지 보시면서 웅천 쪽에 이도다와는 이런 식의 태토고 이런 식의 유학이구나 하는 걸 한번 더 느끼시고요. 이거는 당연하게 달라요. 이거는 이제 운대리 덤벙입니다. 운대리 덤벙인데 많이 깨졌죠. 많이 깨졌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이어 붙였어요.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유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천대시 여기는 게 문제지 귀합니다. 많이 깨진 부분을 갖다 다 이렇게 수리를 해서 다완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분이나 금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제된 옷으로만 수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철분도 굉장히 철분 꽃이 많이 폈어요. 철을 하나 하죠. 꽃이 잘 펴 있고 안에도 차심도 깊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차를 마시면 말수록 정말로 이 가치를 어떻게 둬야 될지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인들이 자기네들 별것도 아닌 걸 갖다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것만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 더 좋아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 유물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 걸 더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네 것도 물론 좋아해요. 그죠? 우리나라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더 좋아하겠으며. 근데도 일본은 좋아하는데 이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죠. 더 가치 있는 유물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노력하고 차를 가까이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오늘도 가족이 화목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차를 더 드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이런 질문이 또 있으면 질문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꼭 도자기만 수리하는 건 아닙니다. 예, 도자기 수리 다른 수리도 합니다. 일단 부서지고 뭐 이런 거는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수리 내게 손이 매우니까요. 이것저것 문의를 주시면은 이것저것 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